지식한삼 스타일 V2.0 완전 제작성 스크립트. 주제: 저녁에 부추 한 접시의 기적. 혈당, 간, 혈관을 동시에 잡는 8가지 황금 조합. 여러분, 절대 저녁 식사를 그냥 드시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조용히 막혀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인 60세 이상의 무려 87%가 저녁 혈당 관리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채소, 저녁 식탁에 한 접시만 올리면 혈당 급등을 막고 간이 밤새 해독 작업을 하고 심지어 혈관 속 찌꺼기까지 청소해 준다는 사실.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저녁 밥상을 완전히 바꿔드릴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부추와 두부, 이 두 가지 식재료의 황금 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로부터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리셨던 그 재료들. 사실 그 속에 현대의학이 주목하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딱 8가지 조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추와 달걀 조합. 두 번째, 부추와 돼지고기 조합. 세 번째, 부추와 두부 조합. 네 번째, 부추와 사과 조합. 다섯 번째, 두부와 시금치 조합. 여섯 번째, 두부와 브로콜리 조합. 일곱 번째, 두부와 미역 조합.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절대 피해야 할 두부 조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가시지 않으시나요? 요즘 부쩍 갈증이 자주 나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진 않나요? 이런 증상 단순한 노화로 여기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혈당이 조용히 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60세 이상 3명 중 1명이 이미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 환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절반이 자신이 당뇨 전 단계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녁에 혈당이 특히 오를까요? 우리 몸의 췌장은 공장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인슐린을 열심히 만들어냈다가 저녁이 되면 그 공장이 지쳐갑니다. 아침보다 저녁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20에서 30% 떨어지는데요. 거기다 저녁 식사는 대부분 탄수화물이 많은 편입니다. 밥, 국수, 떡볶이, 빵. 공장이 지쳐 있는데 원자재는 쏟아져 들어오는 셈입니다. 혈당이 치솟을 수밖에 없죠. 이 상태가 매일 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안쪽 벽이 천천히 손상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어 가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피로감, 갈증, 나중에는 신장이 망가지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발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밥상 위에 이미 그 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탁에 부추 한 접시만 올리세요. 혈당 급등을 막고 간이 밤새 더 잘 일하고 혈관 건강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 왜 저녁에 먹어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데요. 사실 부추는 저녁에 드실 때 그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갑니다. 우리 몸의 간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간의 골든타임입니다.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처리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내일 아침 에너지를 만들어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골든타임을 앞두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부추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부추 속에는 디알릴 설파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간에서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의 합성을 도와줍니다. 글루타치온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 몸의 천연 해독제입니다. 독소를 중화시키고 간세포를 보호하고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부추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간 효소 수치가 평균 28%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에 부추를 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추에는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저녁 식사 후 치솟는 혈당을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천연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동의보감에서도 부추를 오장을 따뜻하게 하고 간 기능을 돕는 채소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 의학으로 다시 증명된 셈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추 한 접은 보약 한 첩과 같다. 사위한테도 아깝다. 이 속담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경험으로 아셨던 것을 현대 의학이 이제야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 전통 식문화가 이미 정답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부추를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이것과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부추 황금 조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바로 부추와 달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은 오래된 잘못된 상식입니다. 2020년 대한심장학회 공식 입장을 들어보셨나요? 하루 달걀 한두 개는 건강한 성인에게 심혈관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 이렇게 명확하게 발표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당뇨가 없는 경우 하루 한 개 달걀 섭취는 심장 건강에 중립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달걀이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우리 뇌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아세틸콜린이 무엇이냐? 바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것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기냐?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대화 중에 말이 끊깁니다. 치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부추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달걀의 콜린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부추의 황화알릴이 만나면 이 혈관 보호 효과가 배로 늘어납니다. 또 달걀의 지방 성분이 부추의 지용성 비타민 A 흡수를 도와줍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영양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부추 달걀 볶음입니다. 달걀 2개에 부추 1줌,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돈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달걀을 잘 풀어서 중불에 올린 팬에 붓고 스크램블 형태로 부드럽게 볶다가 불을 끄기 직전에 부추를 넣어 살짝 섞어주시면 됩니다. 부추를 마지막에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에 약한 황화알릴 성분이 오래 가열되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30초, 딱 그 정도만 열을 가하세요. 이것 하나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올려보시겠습니까? 냉장고에 달걀 있고 부추 있으면 지금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한테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 조합은 부추와 돼지고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고기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한노인의학회 권고에 따르면 오히려 65세 이상은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기냐? 걷다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고관절이 부러집니다. 그게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단백질, 특히 고기를 무조건 줄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돼지고기와 부추가 찰떡궁합일까요?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 아주 풍부합니다. 티아민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티아민은 수용성 비타민이라 몸에 저장이 안 됩니다. 먹어도 금방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부추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부추 속 알리신 성분이 티아민과 결합해서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듭니다. 이 알리티아민은 일반 티아민보다 몸에 훨씬 오래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추가 없으면 돼지고기 영양소가 금방 빠져나가고 부추와 함께 드시면 그 영양소가 몇 배나 오래 남아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피로 회복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간 건강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간의 지방 대사를 도와줘서 지방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부추의 간 해독 성분과 돼지고기의 메티오닌이 만나면 간 건강 개선 효과가 배가 됩니다.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찬 성질이고 부추는 따뜻한 성질입니다. 서로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소화에도 좋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도 이 조합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목살을 얇게 썰어 볶다가 마지막에 부추를 넣어 30초만 함께 볶으세요. 된장 조금 풀어 넣으면 우리 전통 맛 그대로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비싼 보약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부추와 두부입니다. 부추와 두부. 따로 먹어도 건강에 좋지만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놀랍습니다. 특히 간 건강과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레스틴이라는 성분이 정말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레스틴이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킵니다. 우리 혈관의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추의 황화알릴이 만나면 이 혈관 청소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대한심장학회 임상연구에서 두부와 황화알릴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독 섭취 그룹에 비해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8% 더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두부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갱년기 이후 여성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골밀도 감소를 완만하게 해주고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 두부의 따뜻한 성질이 부추와 만나면 소화도 잘 됩니다. 부추 두부 무침은 어떻습니까? 두부 한 모반, 부추 한 줌. 두부를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고 부추를 송송 썰어 된장, 참기름으로 무쳐 드시면 됩니다. 우리 입맛에도 딱 맞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 분들도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부추와 사과입니다. 사과 하루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 다들 아시죠? 이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매일 사과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20%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퀘르세틴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무엇이냐? 세포를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의 퀘르세틴과 부추의 비타민C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3배에서 4배 늘어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사과의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부추의 식이섬유와 함께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변비 해소에 탁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 조합이 그 해결책입니다. 사과와 부추를 함께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스입니다. 부추 한 줌과 사과 한 개, 물 조금,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껍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드셔보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미리 막아줍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지 않고 깔끔한 맛이라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추 조합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추와 달걀로 뇌 건강과 혈관 보호. 두 번째, 부추와 돼지고기로 피로 회복과 간 건강. 세 번째, 부추와 두부로 혈관 청소와 여성 건강. 네 번째, 부추와 사과로 항산화와 장 건강. 기억하셨죠? 그런데 잠깐, 부추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시면 부추를 생으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부추의 매운 성분인 황화알릴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추를 완전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끓는 물에 30초 정도 살짝 데치세요. 황화알릴 성분이 상당 부분 유지되어 건강 효과는 충분히 보시면서 위장 자극은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부추의 자극 성분이 예민해진 식도를 자극해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추를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두부나 달걀 같은 부드러운 재료와 함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네 번째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부추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고칼륨 혈중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심장 부정맥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부추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한 줌, 그러니까 50에서 70g 정도입니다. 점심보다는 저녁에 드시는 것이 간 해독에 더 효과적입니다. 생으로 드시면 황화알리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살짝 데치거나 30초 정도 빠르게 볶아 드세요. 신선한 부추를 고르실 때는 잎이 선명한 녹색이고 뿌리 부분이 하얗고 단단한 것을 선택하세요.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뿌리가 아래로 가도록 세워서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인 두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부만큼 우리 밥상에서 사랑받는 식재료가 또 있을까요? 찌개에도, 조림에도, 구이에도 어떻게 드셔도 맛있고 어르신들 입에도 편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고 신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조리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부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콩으로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집니다.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이 진행되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심하면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식들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아닙니까? 두부의 단백질이 바로 이 근육을 지켜줍니다. 미국 FDA에서는 하루 25g 이상의 대두 단백질을 먹으면 심장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부 한 모 반이면 그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 두부에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 속 찌꺼기를 줄여주는 것이죠. 이소플라본 성분은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의 골밀도 감소를 완만하게 해줍니다. 폐경기 여성들이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먹었을 때 골밀도 감소가 완만해졌다는 논문도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두부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부를 드실 때 절대 피해야 할 것 첫 번째,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루 종일 두부만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밥 대신 두부만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것이 위험합니다. 치매와 노인 인지장애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매주 9번 이상 많은 양의 두부를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억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콩에 들어있는 파이토에스트로겐 성분이 과다 섭취 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두부가 좋은 음식인 건 맞지만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 반모에서 한 모 사이가 적당합니다. 또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부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칼륨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쌓이면 심장 부정맥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세요. 두부를 드실 때 절대 피해야 할 것 두 번째,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것입니다. 두부를 노릇하게 구워서 양념장에 찍어 드시면 정말 맛있죠. 그런데 이렇게 드시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조리법입니다. 두부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에 좋은 착한 지방입니다. 그런데 고온의 기름으로 가열하면 이 착한 지방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혈관을 좁게 만드는 가장 나쁜 지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식물성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하면 트랜스 지방 함량이 증가한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이 포화 지방보다 심혈관 질환에 2배 이상 해롭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부는 찌개, 국, 무침, 부침, 데치기 이런 방법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굳이 기름에 바짝 굽거나 튀기시지 않아도 두부는 충분히 맛있습니다.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이 더 맛있는 방법이라는 것 오늘부터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두부와 함께 드실 때 효과가 가장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3가지 황금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조합은 두부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과 한국국립암센터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먹은 사람들의 위암 발병률이 35% 낮았고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직장암 위험은 23% 낮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채소 하나의 이야기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시금치에는 두부에 부족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철분, 엽산, 비타민C, 베타카로틴. 두부에는 단백질, 칼슘, 이소플라본,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또 시금치의 항산화 성분이 두부의 단백질과 함께 작용하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여기서 잠깐 시금치와 두부는 상극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시금치의 옥살산이 두부의 칼슘을 만나면 결석을 만든다고요. 이것은 오래된 오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금치를 주로 데쳐서 먹습니다. 데칠 때 옥살산의 대부분이 물에 녹아 없어집니다. 데친 후 물기를 짜면 사실상 옥살산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드셔도 됩니다. 두부 시금치 무침이나 두부 시금치국을 오늘부터 식탁에 올려보세요. 시금치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시금치의 틸라코이드 성분은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과체중 여성들에게 시금치를 먹게 했을 때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중이 40% 더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 조합, 오늘 당장 드셔보십시오. 6번째 조합은 두부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뇌를 지키는 채소입니다. 한 연구에서 브로콜리가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제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치매 예방의 특효인 것이죠. 손주 결혼식에서 손주 이름을 기억하려면 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 브로콜리 속 설포라판 성분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여성 어르신들께 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두부의 철분 흡수를 높여줍니다. 브로콜리의 마그네슘과 식이섬유가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가 소화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속이 편해집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두부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브로콜리는 동맥경화 위험을 줄여줍니다. 함께 드실 때 그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두부 브로콜리 볶음이나 두부 브로콜리 수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데칠 때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설포라판 성분이 열에 약하거든요. 살짝 아삭한 식감이 남을 정도로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조합은 두부와 미역입니다. 미역, 다들 아시죠? 생일날 생일국으로 드시는 그 미역. 우리 어머니들이 출산 후 미역국을 드신 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역에는 철분, 칼슘, 요오드가 풍부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정말 특별합니다. 유해 성분이 몸에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심지어 중금속 해독 효과까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중금속이 걱정되시는 분들, 미역 드세요. 미역의 끈끈한 부분에 들어있는 푸코잔틴 성분은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당뇨 개선에 특히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두부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두부는 단백질을 공급하고 미역은 식이섬유 역할을 하면서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죠. 미역이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과식을 예방하게 됩니다. 고기가 없어도 두부와 미역 조합만으로 단백질과 미네랄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께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두부, 미역국.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국 중 하나가 이렇게 훌륭한 건강식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만들어주시던 그 음식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만 미역을 드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 드세요. 적당히 자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추, 황금 조합 4가지. 첫 번째, 부추와 달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과 혈관을 동시에 보호합니다. 두 번째,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피로 회복과 간 건강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부추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혈관 청소와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부추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와 장 건강을 챙깁니다. 두부 황금 조합 3가지. 다섯 번째,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암 예방과 혈압 관리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두부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 두부와 미역을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과 해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 두부는 하루 반모에서 한 모 정도만 드세요. 두부를 기름에 굽거나 튀기는 것은 피하세요. 신장질환이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8가지 조합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비싼 영양제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재료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돈 거의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 밥상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온 세대입니다. 못 먹고 못 자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돌볼 시간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탁에 부추 한 접시 올려보세요. 일주일에 3번 두부 미역국 드셔보세요. 달걀과 시금치와 브로콜리를 자주 드세요. 그 변화가 한 달 후 여러분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에게 짐이 아니라 가족에게 자랑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본 스크립트의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